14화 토니 리코가 루치아노의 영업장을 깨부순 후 3일이 흘렀다. 그날 이후 둘은 계속 유진의 아파트에 박혀 있었다. 식료품은 제리가 사다 날랐고 레오가 하루 한 번 찾아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유진의 아파트는 조용히 시간이 흐를 뿐이지만 바깥 상황은 전혀 다른 것 같았다. 식료품을 사러 나갈 때면 제리는 긴장한 기색을 내보였고 레오 역시 아파트에 들어올 때 주변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든 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가정하에 움직이는 게 분명했다. 실제로 벨몬테와 루치아노 사이는 매우 험악해져 있었다. 벨몬테 단원의 죽음과 토니 리코의 습격,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두 조직 사이의 해묵은 원한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아직 큰 충돌은 없었으나 길 가다 마주친 양측이 치고받아 병원으로 실려간 일이 벌써 3건이었다. 루치아노 전원에게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말 것과 당분간 수금 등의 활동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누구 한 명이 무기를 휘두르면 그 즉시 전면전으로 번질 게 분명했다. 발렌타인은 오늘도 소파에 앉은 채 나이프로 손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는 내도록 그렇게 묵묵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눈빛은 날카롭게 곤두선 채 누그러질 줄 몰랐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두 조직 사이의 불화가 심화하여 결국 터지고야 마는 그 순간을 가늠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엔젤이 발렌타인의 발치에 앉아 골골거리는 게 보였다. 그의 발목에 궁둥이를 슬쩍 붙인 채 앉아있는 것이 무척 기분 좋은 모양인지 골골거리는 엔젤의 콧잔등이 축축하게 젖어있다. 물론 발렌타인은 뚱땡이 고양이가 그러든지 말든지 본 척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무시가 엔젤의 마음을 앗아간 모양이었다. 똑똑 똑 똑 일정한 리듬의 노크가 4번 울렸다. 젤이었다. 유진은 방문객의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제리가 복도 양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출발하실 건가요? 우유와 주스, 빵 따위에 식료품이 가득 담긴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은 제리가 물었다. 발렌타인이 말없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유진은 우유와 주스를 냉장고에 정리해서 넣고 곧장 재킷을 껴입었다. 돈 루치아노가 있는 롱아일랜드로 가기 위해서였다. 최대한 이동을 자제할 때이지만 돈 콜비노가 기니 할 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롱아일랜드로 움직일 참이었다. 이런 때 움직이는 건 위험한데 말이죠. 제리가 운전석 문을 닫으며 말문을 뗐다. 그는 그 와중에도 백미러와 사이드미러, 길 양쪽을 바쁘게 살폈다. 돈 콜피노가 할 중요한 얘기가 대체 뭘까요? 혹시 루치아노와 연합해 전쟁에 끼겠다고 선언하는 건 아닐까요? 제리가 조금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전쟁이 터지기를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럼 그 와중에 대단한 공로를 세울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게 틀림없었다. 발렌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유진은 조용히 한숨을 몰아쉬었다. 시동을 걸자 자체가 가볍게 진동하며 엔진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제리가 가속 페달을 밟아 차가 막 움직이려던 찰나였다. 부앙. 자동차의 엔진이 토해내는 맹렬한 굉음이 공기를 뒤흔들었다. 맞은편 길가에 붙어 돌진해오는 검은색 지프가 토하는 소리였다. 시내에서 미친 듯이 돌진하는 차량을 본 사람들이 기겁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나자빠졌다. 검은색 지프가 유진이 탄 차 근처에서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 스키드 마크를 길게 남기며 거칠게 미끄러졌다. 옆에 앉아있던 발렌타인이 갑자기 유진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깊이 쳐박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마어마한 총성이 귓전을 강타했다. 갑작스레 아래로 처박힌 머리와 귓전을 찢는 총성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내지르는 비명이
총성 사이사이로 튕겨나왔다. 주변에서 울리는 비명과 총성이 뒤섞여 마치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응? 눈을 질끔 감았다가 뜨자 이번에는 멱살을 잡힌 채 열린 차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발렌타인이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차 옆에 몸을 숨긴 채 한 손으로는 유진을 끌어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44구경 자동권총을 갈기고 있었다. 탕, 탕탕, 탕탕. 총성이 울릴 때마다 몸을 숨긴 차체가 텅텅 소리를 내며 들썩였다.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었다. 발렌타인은 차체 등을 붙이고 앉은 채 유진을 힐끗 보더니 손을 뻗어 머리칼을 가볍게 헝클었다. 그러자 머리칼에 붙어있던 자동차 창문 유리 조각이 땅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렇게 여유를 떤 발렌타인이 눈 깜짝할 사이 탄창을 갈아 끼우고 반대쪽에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갑작스러운 습격이었다. 하지만 차체를 엄폐물 삼아 반대쪽으로 총을 갈기는 발렌타인은 당황한 기색이라고는 한 점 없었다. 일체 감정이 배제된 푸른 눈은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차 위로 뻗은 팔은 총을 쏠 때마다 가볍게 위로 튕기며 반동을 흡수했다. 탕. 한 발 갈기고 위로 살짝 튕겼던 팔이 다시 일직선으로 뻗어 방아쇠를 당긴다. 겉멋을 부린답시고 한 손으로 사용하다가는 손목이 나가기에 십상이라는 44구경을 쏘는 간격이 그야말로 예술적이었다. 발렌타인이 한 발을 쏠 때마다 대포를 쏘는 듯한 괴음이 터졌다. 바로 옆에 있는 유진의 고막은 그야말로 찢기듯 아팠다. 유진은 절로 귀를 막기 위해 올라가는 손을 겨우 아래로 다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각을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었다. 발렌타인의 차분한 대처 덕분에 유진 역시 이성을 추스르고 상황을 파악할 여유가 생겼다. 습격자들은 4명이었다. 그들은 검은색 지프에 올라탄 채 창문을 통해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펑. 유진 바로 옆에 차 타이어가 총에 맞아 터지더니 차가 풀썩 주저앉았다. 바로 지척에 총알에 박혔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제리. 유진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제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 죽은 건가? 아랫입술을 깨물 때였다. 누군가 유진 옆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왔다. 제리였다. 발렌타인이 제리를 향해 힐끗 눈길을 보냈다. 물 흐르듯이 능숙한 동작으로 빈 탄창을 비우고 뒷주머니에서 꺼낸 새 탄창을 끼운 제리가 저 차 한 대가 전부인 것 같네요. 녀석들이 가진 건 권총뿐이고요. 하며 권총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에 총알을 장전했다. 마피아 지망생 예송이 청년은 그야말로 태평한 얼굴이었다. 아니, 약간 신나는 것 같았다. 유진의 눈길을 본 제리가 민망한 얼굴로 웃었다. 곧 경찰이 뜰 텐데 어쩔까요? 발렌타인에게 물은 제리가 차 트렁크 위로 상체를 내밀고 견제 사격을 했다. 탕, 탕탕, 탕탕. 연달아 5발을 쏜 제리가 다시 차 아래로 몸을 굽혔다. 그러자 곧장 반대쪽에서 응사가 쏟아졌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자동차는 총알 맞은 양철캔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차를 구해와. 발렌타인이 말하자 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빈 탄창을 본 발렌타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밑으로 손을 넣었다. 빠져나온 손에는 발렌타인이 항상 들고 다니는 44구경 권총과 똑같은 총 한 자루와 탄창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탄창을 갈아 끼웠다. 장전한 44구경 2정을 양손에 든 발렌타인이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렌타인. 유진은 기겁해서 발렌타인을 불렀다. 평소와 달리 별명으로 부르고 말았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엄폐물을 버리고 몸을 일으킨 발렌타인은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총을 쏴갈겼다. 발렌타인에게 습격자들의 눈이 쏠린 틈에 제리가 차 밖으로 튕겨나갔다. 제리가 뛰어나간 방향으로 총알이 쏟아졌다.
제리는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다니며 엄폐물을 방패 삼아 반격했다. 발렌타인은 그대로 길을 가로지르며 총을 쐈다. 창문에 붙어 총을 쏘던 총구가 제리와 발렌타인에게로 나뉘었다. 탕! 탕! 차에 몸을 숨긴 채 연사하던 때보다 발렌타인이 총을 쏘는 간격이 길었다. 상대를 확실히 저격하는 사격이었다. 검은색 지프와의 거리는 약 10m. 아니, 어쩌면 그보다 가까워 보였다. 소총과 달리 권총의 명중률은 형편없이 낮다. 실전에서 권총으로 상대를 쏴 맞힐 수 있는 거리는 고작해야 3-4m 남짓. 하지만 마구잡이로 쏜 총알 중 하나가 발렌타인에게 박힐 확률은 분명 존재했다. 검은색 지프 운전석에 앉은 흑인이 발렌타인을 향해 권총을 쐈다. 탕! 총성이 울릴 때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눈에 훤히 보였다. 하지만 발렌타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길을 가로지르며 방아쇠를 당겼다. 미친놈. 전신을 노출한 채 서슴없이 걸어오는 발렌타인의 모습을 본 흑인이 당황한 소리로 외쳤다. 흑인들은 어떤 면으로 보나 프로가 아니었다. 고작해야 동네 마약상. 혹은 어설픈 게 이제 지프와 발렌타인의 거리는 반쯤 좁혀졌다. 야, 빨리 출발해. 기습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대로는 반대로 당할 것을 깨달은 습격자 한 명이 다급히 외쳤다. 운전석에 앉은 흑인이 탄창이 완전히 비어버린 권총을 차 안에 집어던지며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운전자가 미처 가속 페달에 밟기 전에 발렌타인의 파란 눈이 상대를 점찍고 팔을 뻗어 서슴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한 발의 총성이 허공을 때렸다. 동시에 매그넘탄이 운전자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대구경 총탄에 맞은 머리가 터지며 피와 뇌수가 섞인 선홍빛 안개를 피웠다. 단말마저 접는 죽음이었다. 머리 반쪽을 잃은 시체가 운전석을 차지했다. 습격자들은 이제 차를 타고 도저할 수 없었다. 습격자들이 기겁해 차 문을 열었다. 이제 거리는 고작해야 3m 남짓. 발렌타인이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이 뒷좌석에서 도망가려던 남자의 어깨를 맞췄다. 44구경 매그넘탄에 맞은 어깨뼈가 완전히 부수어졌다. 미친놈이. 가까스로 차에서 내려 몸을 숨긴 흑인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총을 쏴갈겼다. 하지만 겨우 2발을 쏘고 머리통이 날아갔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겁을 먹고 도망가다 등을 맞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연신 공기를 찢어발기던 총성이 순식간에 완전히 멎었다. 거리에는 비정상적인 고요함이 맴돌았다. 갑자기 사라진 소음에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유진은 몸을 일으켜 발렌타인의 등과 적들이 있을 길 건너를 보았다. 유진이 숨어있던 차체는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 있고 길 건너의 지프 역시 마찬가지였다. 행인은 모두 도망치고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진은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발렌타인의 등을 살폈다. 난전 중에 전신을 노출하는 미친 짓을 벌였음에도 그는 단 한 발의 총상도 입지 않은 거로 보였다. 발렌타인의 등 너머로 총알에 걸레짝이 된 차 안과 밖에 쓰러진 흑인들이 보였다. 운전석에 시체 하나, 지프 옆에 하나,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하나가 있었다. 어깨를 맞은 덩치 큰 흑인은 기절한 건지 쇼크로 사망한 건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접어. 발렌타인이 크고 느린 걸음으로 검은색 지프로 접근했다. 평소 발소리 하나 없이 움직이는 그의 걸음소리는 필시 일부러 내는 것일 터였다. 운전석의 시체는 머리가 반쯤 날아가고 없었다. 지프 옆의 시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발렌타인은 머리통이 멀쩡한 채 쓰러져 있는 남자들의 곁으로 다가가 머리에 대고 서슴없이 총알을 박아 확인 사살을 했다. 머리통 중안에 한 발씩.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하는 발렌타인에게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엿보이지 않았다. 44구경 매그넘탄이 머리통을 꿰뚫자 붉은 피와 뇌수,
뇌 조각이 섞인 선분홍색 물감이 아스팔트에 번졌다. 마치 길바닥. 아마 그래서 흑인갱의 총을 챙겨온 듯했다. 45구경 콜트를 재조립한 발렌타인은 썩 내키지 않는 기색이었다. 항상 애용하는 총 외에 다른 것을 쥐어 불만스러운지 아니면 노획한 총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발렌타인은 45구경에 몇 개 남지 않은 총알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허벅지 위에 올렸다. 지금쯤 돈 루치아노도 습격 소식을 들었을 텐데 걱정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제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을 붙였다. 발렌타인은 제리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유진의 머리로 손을 뻗어 머리칼을 살살 털었다. 그러자 머리칼에 박혀있던 차 유리 조각들이 아래로 툭툭 떨어졌다. 눈이 마주치자 발렌타인의 눈매가 살짝 가늘어졌다. 관찰하는 눈이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집요한 눈길이 유진의 몸을 샅샅이 훑어내렸다. 몸 여기저기가 옥신거렸지만 적어도 겉은 멀쩡했다. 총에 맞지도 뼈가 부러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발렌타인은 집요하게도 유진의 몸에서 유일하게 흠집이 난 곳을 찾아냈다. 손등이었다. 유진의 손등에는 깨진 차 유리에 스치거나 긁힌 흠집 몇 개가 붉은색으로 도드라져 있었다. 이미 피딱지가 되어 굳은 흠집을 보는 순간 흑인갱의 머리통이 터지며 피어오르던 선홍색 안개가 떠올랐다. 머리통을 완전히 날려버린 44구경 총탄. 흡사 추락하여 으깨진 토마토처럼 보이던 아스팔트 위의 확인 사살. 유진은 발렌타인이 평소 일할 때 22구경을 사용하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고 말았다. 발렌타인이 옅은 소리를 냈다. 흰 손가락이 유진의 손등에 난 흠집 위에 선을 긋듯 더듬었다. 아주 가벼운 긁힘에 불과했으나 따끔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유진이 손가락을 가볍게 움찔하자 발렌타인의 눈매가 조금 더 얄팍해졌다. 10배로 갚아주지? 발렌타인이 유진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까 한 걸로 이미 충분히 갚은 것 같은데요. 긴장이 한층 더 풀린 유진이 대꾸하자 발렌타인이 그 정도로는 안 돼. 하며 마치 농담이냥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발렌타인과 함께하며 본 것이 있는지라 절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정도는 되었다. 발렌타인이 말하는 10배라는 것은 최소한 그 흑인갱들이 소속된 갱단 전원의 목숨을 뜻하는 것일 터였다. 발렌타인이 농담처럼 예고한 복수극을 뜯어말리거나 만류하는 척이라도 할 기운도 없었다. 유진은 그냥 피식 웃고 몸을 완전히 의자에 늘어뜨렸다. 시간상으로만 따지면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짧은 총격전으로 열흘 동안 몸을 움직일 기운을 모두 빨린 느낌이었다. 그냥 이대로 늘어진 채 꼼짝하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롱아일랜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길이었다. 게다가 바로 옆에는 죽여도 죽을 것 같지 않은 발렌타인이 있다. 안심하고 쉴 수 있다. 안심이라. 유진은 머리를 뒤로 기대어 얼룩이 진 낡은 자동차 천정을 보며 조금 전 생각한 단어를 곱씹었다. 살면서 직접 접촉한 존재 중, 그리고 어쩌면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곁에 있어 안심할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벨몬테겠죠? 제리가 물었다. 유진은 발렌타인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발렌타인의 얼굴에서 긍정도 부정도 읽을 수 없었다. 아파트 앞에서 우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매복한 걸까요? 아니면 제리가 말끝을 흐렸다. 유진은 제리가 하려다 만말을 알아챘다. 커넬가는 평소 차량 통행도 인파도 많은 거리다. 아까 갱단이 몰고 왔던 마약 딜러들이나 몰법한 지프는 보이지 않았다. 차들이 계속 움직이는 일직선으로 뻗은 하이웨이. 왼쪽으로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막힌 중앙선, 그리고 오른쪽도 길 바깥에서의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능했다. 게다가 일행이 타고 있는 차는 평소 그들이 타던 것과는 전혀 연관없는 어느 중국계 노인의 자동차다. 달리는 차 안의 탑승자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서야 어느 차에 발렌타인이 타고 있는지
알기 힘들 터였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적어도 하이웨이를 타고 달리는 동안은 습격받을 일은 없어 보였다. 만약 제 습격이 진짜 있다면 하이웨이에서 내려 루치아노 별장으로 진입하는 길 어딘가이리라. 유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나 몸의 긴장은 쉬이 풀리지 않았다. 긴장을 풀지 않는 것은 유지만이 아니었다. 합류 지점이 점점 가까웠다. 이제 흰 벤의 뒷문에 적힌 문구가 확실히 보일 정도의 거리가 되었다. 어느 조경의 사이 차였다. 뒷문에 달린 2개의 창문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차 안의 긴장과는 별개로 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어쩌면 단순히 차 고장으로 정차 중인 건지도 몰랐다. 이제 거리는 약 15m. 차는 이대로 정차한 벤과 합류 지점을 지나칠 것 같았다.